자, 전세난이 심해지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원복을 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지금 하루 정도 지난 8월 11일 라이브 하고 있는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짜에 갑자기 일부 의원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철회설은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가짜뉴스다. 그럴 리 없다. 라고 곧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나온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주택임대 사업자제도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제목만 놓고 여러분들이 좀 혹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등록해도 뭔가 혜택이 있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관련된 기사 2개 정도 더 가져오고요. 그랬는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강병원 의원의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뉴스까지는 안 봐도 되는지 제가 설명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사가 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대로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8월 9일 처음에 입력이 되고 이제 8월 10일 날 또 이제 수정이 됐네요. 윤지원, 김태준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셨네요. 당정 폐지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원룸 빌라 신규 임대 사업 허용한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작년 6.17 7.10 대책 이후에 뭐 따로 새롭게 추가가 된 건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인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반대되는 기사도 같이 봐야 되니까. 여당과 정부가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되는데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도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자,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 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군지는 이제 안 나오겠죠. 민간 임대등록 사업제도 개편에 대한 당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했다.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둔 종부세 양도세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목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손질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부동산 특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종부세는 상위 2%로 간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올린다. 그런데 이제 장특공을 좀 줄인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되고 동시에 나왔던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던 게 임대사업자 제도 뭐 폐지한다, 뭐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고 재산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그냥 없던 걸로 해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가고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정안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오늘 날짜로 반박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대선을 앞둔 만큼 요거는 이제 가로로 쳤다는 건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문맥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말은 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초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난 5월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취재했고 했지만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6월 최종 당론 채택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원점 재검토 및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구제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자, 부동산 특위 해체 뒤 당내에 별도로 구성된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 해당 논의를 인계받았지만 당정은 현행 유지를 전제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편 논의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에 따라서 생계형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전체의 신규 등록이 허용되고 기존 임대사업자들 등록 말소 후에도 무기한 적용받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가 된다. 그러나 당정이 이 같은 현행 유지 방침을 그동안 공식 발표하지 않은 데다가 오락가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자, 이거
좀 제가 오해 없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생계형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전체 신규 등록에 허용된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말소 후에도 무기한 적용받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유지된다. 일단 2개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이러면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자, 아파트 외에 신규 등록 허용하겠다. 글씨가 왜 이러지? 그렇지 않아도 안 예쁜데 더 안 예뻐지잖아, 지금. 이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된 기사가 있으니까 가능 예상으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규 등록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도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신규 등록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공공 임대의 안정을 위해서? 솔직해집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제 혜택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세제 혜택 뭐가 있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자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생숙, 도생. 자, 취득세 어떤 것만 가능해요? 신규이면서 공동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오피스텔 정도나 가능하겠죠. 뭐 도생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 자, 그 다음 보유세,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전용 85제곱미터, 88사 이하고. 어쨌든 내가 2채 이상 하면 되는지만, 내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 있고 2채 이상 등록했다 그러면은 3주택 되잖아요. 그러니까 3주택이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부세가 폭탄이죠. 종부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13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 전에 취득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신규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했다, 종부세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거. 근데 막 하시면 어떡해요. 양도세는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50% 장특공 있죠. 요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요 종부세는 똑같아요,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럼 양도세 중과배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스실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얘는 가능하겠죠. 장특공은 가능하겠죠. 10년을 가져가면. 대신 10년을 가져가면 70%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특공 70%는 받고 양도세 중과는 내가 맞아버리겠다. 그래도 내가 세제 혜택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양도세.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고, 신규 등록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한참을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2번.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고? 이게 되려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 주택이 돼야 돼요. 이게 엄청 복잡해요. 첫 번째,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등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돼야 돼요. 수도권에는 3억 넘으시면 안 되고. 세 번째, 2019년 2월 이후 표준으로 등록하면은 얘는 무조건 5% 지켜야 돼요. 네 번째,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는 거는 중공공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공. 이걸 8년짜리로 등록해야 돼요. 요것들을 다 지킨 상태여야지 중과배제 오케이예요. 하나라도 삐끗했다? 그럼 땡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인데 6억 넘었다. 그러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있지. 913 이전에 취득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건이 꽤 많다고요. 무조건 등록하고 나중에 말소하면 다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기사만 놓고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말소 후에도 무기한 적용받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등록하신 분들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자기가 지금 현재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등록을 안 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폭탄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슈가 되게 많은 건데, 의무 임대 기간 후에도 과연 이 5%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지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키시는 게 좀 맞다. 지키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너무 지렁이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할 게 많고 빨리 말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강의 자료를 다 오픈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료를 내고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고, 앞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곳곳에 폭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등록하지 마세요. 그게 깔끔해요. 그냥 등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또 무슨 험한 꼴을 보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기사는 이제 기사가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속속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왜 이렇게 졸속 추진했다가 부작용에 한 발 빼는 거냐.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가 없던 걸로 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차법 적용하려고 했다가 뭐 부작용으로 없다고 하고, 재건축 의무, 실거주 의무 부과에도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언론사에서는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이니까. 두 번째 기사 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거죠. 8월 10일 새벽 3시 30분 주희연, 성유진, 김은중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자,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뭐 내용 비슷한 거 패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거군요. 아까 매일경제도 9일인데 뭐 만나서 한 건지 전화 통화한 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인데 뭐 비대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초 시장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할 안이 마땅치 않아 더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엄격 해석하면 이게 조문도 아니고 엄격 해석하면 더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없던 걸로 해서 혜택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보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앞에 기사 나왔던 약간 히스토리 배경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임대등록자 제도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가 전면 백지화한 것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 의해서 두 번째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집값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밑에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고 겹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 나온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비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세부 내용이 좀 있어요. 전세난 심화 우려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폐지 또 없던 일로
전문가들 이제라도 다행인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혜택이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아 지금. 2021년 8월 10일 오후에 쓴 거네요. 아까는 새벽이었잖아요. 여기는 오후 2시 39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보완되는 걸로 이제 각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5번 손질된 임대사업자 제도. 그럼 만약에 지금 등록해서 10년을 가져가면 몇 번 되겠습니까? 단순 계산해도 한 10번 손질되지 않겠습니까? 단순 계산해도. 그걸 하시려고요? 뭐하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좀 볼까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 그렇지만 신뢰도는 흔들렸다. 과연 바로잡은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강의도 하지만 실제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제가 잘못하면 제 재산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볼까요?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까지 강행했다면 결국 전세 물량이 소멸되고 임대료는 치솟는 결과로 이어졌을 거다. 예, 동의합니다. 자, 폐지한 철회에 따라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예, 그렇죠. 빌라나 오피스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아이패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등록 가능하잖아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건 등록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내가 이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취득세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보유세, 재산세는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9.13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포기하셔야 되고요. 양도세 중과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장특공 70%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장특공밖에 없는데, 자, 재산세도 21년까지 올해까지고요. 연장할지 말지는 올해 말 가봐야 됩니다. 연장하겠죠. 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좀 너무 그런가요? 표현이? 근데 보통 연장은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렸네요. 양도세 장특공 이거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2020년 12월 말로. 제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 2020년 12월 말로 일몰 됐잖아요.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받고 재산세 그거 조금 받으려고 등록을 하신다고요. 10년 동안 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가구 같은 거는 단독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습니다. 신규이면서 공동주택만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가능하겠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얘는 되겠죠. 소득세법 155조 20항에 있는 거. 얘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주주택 외에 나머지를 전부 다 등록을 해서 그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 다만 그 비과세를 받고 나서 나머지 임대주택은 해당 요건을 전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꼼짝없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의무임대 기간을 놓쳐서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얘 비과세 토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걸 하시려고 하냐. 그냥 차라리 임대주택 갖고 있는 걸 차라리 팔고 최종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래도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저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뭐하러 하시냐는 거예요. 세제 혜택도 별로 없고 중간에 또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적폐 대상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걸핏하면 건드리잖아요. 걸핏하면 하지 마세요. 주택 정책을 다룰 때 선악을 나누기보다 시장 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최대한 10년간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세금 특혜, 다주택 투기 굴리를 씌워서 주택가격 급등의 원흉으로 몰려한 것. 일부 원인은 있겠죠.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많고 등록을 하면 묶여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거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놈, 뭐 투기꾼, 저는 그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심교원 교수님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일단 발효하고 그 뒤로 반응을 수렴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책이라는 게 자연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딱 2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명확한 건 뭡니까?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깨트렸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혼란이 야기되면 없던 일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2년 실거주도 전면 백지화됐다. 그 밖에도 대출 주기에 강화했다가 무주택자 경우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왕 완화해 주실 거면은 빨리 해주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기사를 가져와서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냐면, 설령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첫 번째 신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랬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을 만약에 고민 중이다. NO. 등록하지 마세요. 예. 등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오늘 10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취득세 혜택 조금 받고 재산세 조금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자, 취득세 혜택 있고 재산세는 조금 있는 거고요. 종부세는 혜택 없어요. 양도세 없어요, 지금. 그나마 하나 있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얘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종 1주택 비과세 하세요. 이게 나아요, 차라리. 자, 그리고 기존에 등록하신 분은 무조건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내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혜택이 있는지, 이거 제대로 체크 안 하시면은 진짜 폭탄 맞습니다. 폭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안 듣겠지. 듣는 사람만 듣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죠. 자, 봅시다. 뭔지. 파이낸셜 뉴스네요. 2021년 8월 11일 11시 51분. 이야, 지금 1시간도 안 된 기사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전 11시에 제가 피아노 레슨 받고 왔거든요. 피아노 레슨 받고 와서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왕 전달해드릴 때 한꺼번에 해드리면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자, 강경파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철회설은 가짜뉴스다. 앞에 나온 거. 자, 그 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가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런 의견이 그래도 나오고 언론사에 나왔으니까 그냥 또 흘려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여당 국토위 중심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논의, 당내 강경파 일부 보도 빌미로 저지 나서 강병원 의원은 설레은 기사 삼가해달라. 임대사업자 과도한 특혜 폐지할 거다. 봅시다. 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철회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라고 일축했다. 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여부를 놓고 국회 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론이 제기됐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최근 나온 일부 보도를 빌미로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민간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 강 최고위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야,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당에서도 5월 27일 정책의총에서 폐지한 것으로 결정하고 정부의 추가 검토를 의뢰했을 뿐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이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이 여당 핵심 관계자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을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강병원 의원께서 밝혀주시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부 언론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통화 내용을 근거로 당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가짜뉴스 내고 있는데 설익은 기사는 사과와 함께 내리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설익은 기사는 사과와 함께 내리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는 삼가해달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설익은 정책은 사과와 함께 내리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삼가해달라. 자,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무기한 중과유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됩니다. 중간에 자진 말소하면 1년입니다. 일단 이거 틀려요. 종부세 합산 배제.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건 갖춰야 돼요. 소득세. 이때 소득세는 뭐냐면은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이때는 등록만 하면 그래도 가능해요. 등록만 하면. 취등록세 감면. 아니라니까. 신규임에서 공동주택만 된다니까. 지방세 감면. 두 채 이상이고 전용 84 이하입니다. 게다가 올해까지예요. 올해 연장 안 시키면 이거 안 돼요. 심지어 건보료 감면. 건보료 감면 일부 있어요. 무수한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 이거 다 설명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호도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만 한다고 절대 이런 혜택 없기 때문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등록에 신중하십시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이 제도로 비웃으며 빠져나가고 있다. 아니라니까, 진짜. 안 믿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정부 내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하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가져오도록 하죠. 잘 보세요. 보도자료 갑니다. 자, 임대사업자 볼게요. 임대사업자 여기 보면은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작년 얼마로 끝났지.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2020년 4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안 했습니다. 자, 이 자료 볼게요. 이 자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해가지고 이거 나왔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봐요.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이지 않습니까? 2020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현황 보면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합계가 61,624호.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3개월 동안에 61,000 호가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공시가격 6억 초과되는 거 보세요. 몇 개가 있어요? 5,256호 13%. 공시가 6억 넘으면 제가 무슨 혜택 없다 그랬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없어요. 이 사람들 왜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장특공이라도 받자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그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나고 내가 중간에 보유세를 내가 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잘못 등록하신 여기 5,256호 13% 있죠. 이 중에 대부분은 그냥 등록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런 거는 혜택 없으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특공은 조특법에 있는 거라서 장기로 이렇게 8년을 하면 50%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특공이 안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장특공 50% 받는 거는 조특법에 있는 거라서 별도 혜택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2020년 1분기 통계 나오고 그대로 없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한 대략 한 10% 정도는 계속해서 6억 넘어서 등록했다는 분들 많으실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2020년이기 때문에 2021년 되면은 더 올랐잖아요, 공시 가격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진짜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설명 안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시면 등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강조한 강 최고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흔들고 있는데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특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조속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를 이뤄내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날 것. 좀 기다려보죠. 이거 어떻게 결론 나올지는. 확실한 건 뭡니까? 당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1번이고요. 2번은 기준이 없다. 여러분은 1번 하실지 2번 하실지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가 빨리 나와 다행이네요. 앞에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가 원래 가지고 왔던 3개의 기사 있죠. 매일경제, 조선일보, 전문가들이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등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규 등록 고민하신 분들은 잘 따져보시는데 나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고요. 제 유튜브 멤버십 특강 직방TV 충분히 있습니다. 정규 강의도 하지만 수강료 비싸니까 일부러 유튜브에 말하고 직방TV에서도 하고 이제 좀 8월부터 나오는 자이TV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료도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 달려있는데 좀 씁쓸합니다.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 또 하나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틀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보시는 거는 봐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실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너무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가지고 이것만 제가 특강을 해도 막 3시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책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냥 나는 좀 어려우니까 내가 전문가 가서 상담을 받겠다 그러면 이거 잘 아시는 세무사님에게 가서 상담 받으시고요. 난 좀 강의를 들어보겠다 그러면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니까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좀 들으세요. 공부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노력은 하셔야죠. 그래서 씁쓸하지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자 노선이라고. 누가 이렇게 잘 안 챙겨져요.
저도 제 수강생 분들하고요, 여기 멤버십 절친 분들하고 이분들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이제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필터 걸어서 댓글을 드리는데, 일단 가장 먼저 절친 분들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다 해드리면 좋죠. 근데 저도 제 할 일 있잖아요. 할 일도 있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저도 주니어랑 좀 놀아야 되고,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불편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등록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등록하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뭐 되게 이런 기사 보면 되게 그냥 뭐랄까, 오, 다시 혜택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 617, 710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그냥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나마. 근데 이제 이 기사까지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발빠른 정보가 나오면 또 이렇게 재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빨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좀 알림이 잘 안 오거나 나는 유튜브 좀 잘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 거 텔레그램 채널 가입하세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도 달고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달 우리 지금 예정인데, 명사 초청 특강은 8월 27일 아니면 30날 이때 할 거고요. 멤버십 특강은 제가 8월 27일 날 밤에 할 거예요. 날짜가 이날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제가 멤버십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이렇게 좀 저장을 또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좀 그 전에 급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절친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계속 일정이 좀 뒤로 미뤄지는데, 제가 8월이 정말 날씨만큼이나 엄청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스케줄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진하게 한번 일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온 그거를 다 갈아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을 때 해봐야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놀 때는 또 확실하게 놀고. 어제 저는 주니어하고 기차 여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며칠 동안 저는 야근을 계속 했어요. 밤 12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주니어하고 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게 나중에 자녀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사춘기가 오거나 좀 뭔가 혼란스럽거나 그럴 때, 지금 제가 좀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저축한 거를 정서적 교감을 저축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저희 또 뵙도록 하죠. 관련된 그 새로운 기사 나오거나 그러면은 뭐 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 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좀 보고 혹시 뭐 수정해야 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재빠르게 수정도 하고 정정도 하고, 아니면 또 추가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예, 이제 저도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